안녕하세요. 커피토크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왕십리에 있는 우리 아주 유명한 카페입니다. 라카페라고요. 로스팅으로도 유명하고 커피로도 유명하고 특히 또 머신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방정호 대표님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특이하네요. 이 현수막이 막 걸려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커피 리브레도 있고 제가 아는 카페도 있고 이게 뭡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대표하는 이제 인디 로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로스터는 되려고 하고 있는 회사들의 커피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곳이 이제 선택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최초죠. 4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거를 브랜드로서 사용하면서 이제 커피를 파는 곳은 저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컨셉은 런던이라든가 그 뉴욕, 시애틀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팅을 하는 샵이 되게 고급 커피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많이 이제 심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로스팅을 하시면서 그 고품질을 항상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해봤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개인 카페가 발생합니다. 혼자서 여러 일을 하기는 커피의 길로 그 이렇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결정적 계기는 아마 그냥 흐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역회사에서 잠깐 일을 하면서 커피 관련 상품들을 수입하면서 커피를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디자인 공부를 할 때도 그때 당시 제가 디자인했던 것들을 지금 돌이켜 보면 다 공간과 어떤 이런 문화가 할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에 중점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커피를 쭉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제 왜 또 재밌는 거는요? 보통 카페 열면은 홍대 앞, 신촌, 가로수길에 여시는데 왕십리에 여셨어요?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 왕십리 사실은 저도 이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가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인에 의해서 이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저도 그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번잡하거나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게에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해야 되는 바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공을 쌓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하기에는 가장 좋고 오히려 여기가 이제 소비자들과 소통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손님 오늘 또 볼 수 있고요. 내일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골 손님들이니까요. 이제 단골 손님 많나요? 네네. 그래서 동네 분들이고 또 이제 여기만 이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잡지는 뭡니까 이게? 스페셜티 K라고 돼 있나요? 네, 저희가 제가 이제 한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이제 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커피 관련 협회인데 그 SCAK 그래서 한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미국에는 이제 SCAA라고 해서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스페셜티 커피 협회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SCAK 작년에 언제 재작년에 생겼고요. 네, 저는 2010년도. 이제 작년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사 대표세요? 이사님으로 네, 활동도 많이 하시네요. 이건 협회의 꿈은 뭡니까? 비전은? 네, 제가 이제 사실 그 협회에 참여를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여기가 갖고 있는 그 모토가 제가 갖고 있는 거와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커피를 한다 그러면은 샵에서는 바리스타의 실력이 중요한가 아니면 커피의 질이 중요한가 로스트의 능력이 중요한가 사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비중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스페셜티 커피를 아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이 흐름이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한 부분을 포커스로 해서 중요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와 연계된 흐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혈액순환이 잘 되는가. 잘 되는가. 부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혈액순환이 소통이 잘 돼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커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를 흐름이 커피가 매개로 해서 흐르는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그리고 거기에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고 소통의 그 원활함을 높여주는 게 이제 저희의 모토고
그래서 이제 생산자에서부터 생산된 커피가 예. 올바른 유통 과정을 거쳐서 예. 로스터에게 전달이 되고 그 로스터는 또 올바른 방법으로 예. 유통 보관을 통해서 예. 바리스타에게 전달이 되고 예. 또 그게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마시는 순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바리스타로 하셨어요? 커핑으로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바리스타로. 네, 그 다음에 커핑, 큐그레이드. 네, 커핑. 미국의 어느 지역에 도시에 가서 따셨죠? 알칸사스라는. 그럼 한국에서 몇 번째로 따셨겠는데요? 미국에서 따셨으면? 한 20번. 20번 랭킹. 네. 그때 대단하시네.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에 했죠. 한 번에 되셨어요? 네, 한 번에 아마 그때 당시는 아마 최고 점수로 같이 갔던 분들이 아마 거의 최고 점수로 다 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기록이 깨졌을 텐데 예. 그때 당시에는 최고 기록으로. 그럼 아마. 바리스타로 시작하셔서 커핑, 큐그레이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머신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엔지니어로 이제 참 재밌는데 이게 변화가 있거든 지금요.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가지 요소가 그 커피를 우리가 만들어서 마시는 과정에 차지하는 요소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의 역할과 바리스타의 역할, 또 커퍼의 역할 어떻게 좀 다르고? 아까 제가 이제 이 모토랑 비슷합니다. 그 역할의 비중을 사실 어느 게 중요하다 낮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역할과 역할을 얼마만큼 연결이 잘 돼 있는가, 유기적으로 여기 분들이 여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여기는 또 다음 단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반대로도 이해하고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두터운가가 중요한 거지. 그 부분마다의 그 중요성의 비중은 사실은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기적인 관계, 그게 이제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에스프레소 머신이 우리 커피에 차지하는 그런 역할과 비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으면 에스프레소 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도 안 생기고 카푸치노도 만들 수가 없고. 우리는 에스프레소 정의를 내릴 때 이제 4M이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요.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제 4가지 M인데 마끼나 뭐 그렇죠, 맞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생산하려면 꼭 있어야 되는 4가지 요소. 그래서 머신, 그라인더, 사람, 그리고 이제 블렌드, 이제 커피가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이제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4M이라는 정의를 이제 이탈리아에서 머신이 없다면 안 내려도 되면 3M이었겠죠. 근데 이제 4M이라고 내린 거는 에스프레소의 갖는 특징은 기계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있어야만 저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가 생산이 되죠.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설계 지금 뭐를 갖고 계시나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상업적인 수준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질도, 그리고 관리도, 그리고 이제 그 메뉴의 음료의 퀄리티 자체도 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예로 이제 가정용 머신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커피 문화는 당연히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태리 일리처럼 한국의 커피 브랜드도 생기죠. 한국에서 드시겠죠? 머신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 커피, 에스프레소 그 문화가 거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류가 다시 이쪽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한류의 브랜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도 나와야 하고 그거를 수반하는 모든 기계적인 또 생산적인 모든 사람과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죠. 그런 걸 갖추면 아마 한국이 세계 커피 시장을 주도하는 날도 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의 커피 토크. 오늘은 그 왕십리에 있는 그 라카페 방정호 대표님과 함께 아주 그 커피의 전 분야, 특히 머신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